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러하듯 금과 은 역시도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며 또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자신의 성품과 체형, 그리고 몸의 기운과는 전혀 상관없이 금반지나 은반지, 또 금목걸이나 은 귀걸이 등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고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기운이 잘 살아납니다. 네, 여러분의 기운과 잘 맞지 않는 보석을 착용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도움은커녕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동의보감에서는 금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또 심신을 안정시키며 손과 발의 통증을 먹게 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은에 관해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은 간질과 경기, 또 정신질환과 부인병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본초 과목에서도 은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오장이 편하고 심신이 안정되어 몸에 사기를 내쫓고 몸을 가볍게 하여 명을 길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통의 수상론에서도 금은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 몸이 허약하고 또 기운이 약해질 때 아주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은은 몸을 중화시키는 기능이 있어 몸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으며 또한 은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와 반대로 금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또 은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네, 항상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18K도 금으로 판단하면 되느냐 이죠. 여러분, 18K 이상은 모두가 금이에요. 네, 모든 금 종류는 18K 이상이면 모두 금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몸이 비대하거나 또 뼈대가 굵은 체형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형을 가진 분들은 은이 잘 맞는 분들이며 또 금과는 사실 잘 맞지 않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금목걸이를 하고 금반지를 하시는 경향이 많으실 것입니다. 네, 하여 자신의 기운이 잘 발휘되고 있지 못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마른 체형의 분들이나 뼈대가 약하신 분들의 경우는 금이 잘 맞으니 금목걸이나 금반지를 하시는 것이 스스로의 건강에도 좋고 또한 자신의 기운을 잘 발휘하게도 할 수 있으니 이는 자신과 잘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반대의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은이 잘 맞는 분들이며 또 은을 하실 때 자신의 건강에도 좋고 자신의 기운 역시 막힘이 없이 잘 발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몸은 비대하고 뼈도 굵은 체형이지만 관절이 약하시거나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금 제품이나 또 금반지, 금목걸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의지가 약하거나 안정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약하시거나 심신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무조건 금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은을 착용하시게 되면 이것은 어쩌면 스스로에게는 독과 같은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은은 기운을 감하는 기능이 있어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니까요. 물론 한두 번 사용하시는 은수저나 또 은 제품의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늘 착용하시는 은반지나 은목걸이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착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꼭 금반지를 하세요. 물론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금색의 물건을 하나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으며, 또 가는 실반지를 금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은만은 피하시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 날카롭고 까탈스러운 성격의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격이 너무 날카롭거나 삐뚤어진 것을 보지 못하시거나 또 너무 계산적이거나 너무 이기적이거나 또 너무 까탈스럽다면 절대 은제품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무조건 금반지나 금목걸이를 하시든 아니면 둘 다 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상학에서는 과병과 헛병이라고 하여 과해서 생기는 성품이 있으며 또 부족해서 생기는 성품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는 금오행의 기운이 너무너무 부족하여 발생하는 병이라는 것이죠. 네, 하여 인내와 차분함,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금 제품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융통성이 약하고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는 스스로의 기운에 토행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수행이 너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은을 사용하셔야 하며 절대 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간혹 금에 쇠금자를 쓴다고 하여 금오행의 물질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는 오행이 무엇인지도 또 우리의 학문에서 물질을 어떻게 오행학적으로 분류를 하는지도 모르는 참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네, 동의보감의 탕액편에서는 물질을 석부와 금부로 나누어 두는데 이곳에서는 금도 돌의 한 종류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명확한 토행의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토행이 과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분들에게 이 토행을 더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스스로 융통성이 약하다, 또 적응력이 약하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무조건 음반지를 하세요. 네, 그리고 또 음목걸이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기운이 잘 살아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꾸준하지 못하고 항상 덜렁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는 전형적인 토행의 부족으로 인해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하여 무조건 반지를 하든 또 금목걸이를 하든 하셔야 하는 것이죠. 아마 분명 여러분들 중에는 에이 그까지 반지 하나가 또 목걸이 하나가 무슨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며 또 이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반지와 목걸이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시는 것이기에 절대 그냥 단순하게 흘려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시작이 약하고 또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무조건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선택장애이죠.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남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성향이 강하며 이로 인해 남들보다 월등히 고민 역시 많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하여 이런 분들은 남들에게 속기도 잘 속고 또 정도 많고 이것이 병이 되어 혼자 끙끙 앓는 네, 무조건 너무너무 선한 분들이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런 성품의 소유자라면 무조건 은반지를 하세요. 물론 금반지나 금목걸이를 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은반지나 은목걸이가 훨씬 효능이 좋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감정의 변화가 많고 욱하는 성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역시 은이든 금이든 상관이 없으나 은이 훨씬 효능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화후행에 크게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분들이며 이는 심하여 통제가 안 되면 우울증이나 또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은은 바로 이런 분들에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시거든 크든 작든 은 제품을 하나씩 꼭 가지고 다니세요. 네, 분명 은반지가 가장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이 잘 맞는 사람 또 필요한 사람과 은이 잘 맞는 사람 또 은이 필요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